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 관련된 좀 파급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페트로달러가 종료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흥구석유의 앞으로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말씀도 의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이 석유 매장 결국에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러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기 위해서는 경제성의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여부까지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유 관련된 공급과 수요 관점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흥구석유의 가격적인 흐름세입니다. 현재 시간이 8시 58분이기 때문에 장 시작 전 어떤 가격적인 움직임은 아직 차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패턴이 비슷하죠. 23년 10월달, 그리고 24년 4월달, 그리고 24년 6월달 모두 굉장히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의 특징 자체가 어떤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관련된 변동성을 이용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이 페트로달러에 따라서 앞으로 정세적인 부분이 악화되면 이 부분에 의한 어떤 변동성이 흥구석유에도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기사 내용을 가져왔는데 50년 이 페트로달러 시대가 끝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사우디와 미국의 협정이 종료가 되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함께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어떤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협정을 좀 결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결국에 사우디와 동행하는 이유 자체가 기축 통화를 노리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국가죠.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는 국가인데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면은 결국에 재정 적자 상태를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재정 적자를 견딜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현재 경제를 봤을 때 신용 경제다. 그래서 위조 지폐부터 해서 뭐 GDP 조작, 그리고 환율 조작을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신용하기 힘들다. 때문에 이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점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페트로달러 결렬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이 위안화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밑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최대 생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게 되더라도 미국이 가장 많은 원유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석유의 중요성이 예전과 같지는 않은 상태다. 그래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이미 신용경제 차원에서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중국은 재정 적자를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맥락으로 중국과 사우디의 어떤 새로운 협의를 개의치 않아 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온 상태이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달러의 기축 통화의 지위가 약화된 게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현 바이든 정권의 의구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같은 경우 이때 조금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 중동 국가의 어떤 수출 통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외교적으로 다시 한번 중동과 우호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달러 패권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유권자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지율 측면에서 트럼프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좀 마련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해 관련된 모멘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확률이 80%이지만 동해석유에 100억을 착수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더라도 주가의 어떤 강한 모멘텀까지는 이어지기 힘들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리스크가 동반된 모멘텀이고 그 리스크라 하면은 경제성과 이어지냐 아니냐, 자, 이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 또 상반기에 1차적인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성과 이어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서도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추적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긴 합니다. 저점 매수세도 들어와줬고, 그리고 CPI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유동성을 자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시장도 움직이면서 유가 역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다가오는 일정 중에서 원유 재고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6월 21일 같은 경우에 이 원유 재고량 자체가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급의 감소를 야기를 해주면서 유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마찬가지로 6월 30일과 7월 1일 날 나오게 됐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수요 역시 탄탄할 확률을 보여주겠죠. 수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에 가격 역시 상승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석유가스 아까 살펴봤죠.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원유 최대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사우디와의 어떤 협력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페트로달러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원자재 시장에도 민감하게 반영이 되면서 유가도 큰 변동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흥구석유 역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흥구석유 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9시 4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의 흐름상 크게 봤을 때 흥구석유 같은 경우 현재 11선 구간에 있기 때문에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패턴을 봤을 때 정세가 악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흥구석유는 이러한 변동성을 받으면서 큰 모멘텀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는 이제 페트로달러 관련된 이야기도 속해 있겠고 중동 전쟁도 있겠죠. 모든 게 정치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8일 전당대회가 있고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흥구석유는 가장 대표적으로 정세 악화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모멘텀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6월 3일 날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